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속 위에 경 읽기 같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답답함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설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고 이 사람과는 소통이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 라는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숙 씨도 최근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 열심히 활동하던 지역 봉사 모임에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 씨가 신중하게 생각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같은 모임에 친했던 멤버가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주장만을 고집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멤버는 그런 그녀의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토론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고 영숙 씨는 깊은 허탈감을 안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멤버는 영숙 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영숙 씨의 자존감까지 흔드는 깊은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생각 차이나 오해로 어긋나거나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갈등을 완전히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부터 이웃과의 생활 방식이나 심지어 동창회비 사용까지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서로에게 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하게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은 가까운 이들과의 의견 충돌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서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그것을 지키려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판단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을 반박하면 마치 자신의 경험과 지혜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여행지를 정할 때 익숙한 곳이 편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곳을 가보자는 주장이 맞서며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가족 모임에서 자녀들이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권하면 부모님 세대는 굳이 불편하게 바꿀 필요 없다며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입장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과의 대화의 순간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는 바로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고 느끼면 더 강하게 맞서게 되지만 반대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의 문을 열기 쉬워집니다. 앞서 언급된 동창 모임에서 여행지를 정하는 상황을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한 친구가 우리는 늘 가던 곳이 제일 편해 라고 하면 그건 재미없어라고 바로 반박하는 순간 대화는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익숙한 곳이 편하지.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곳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라고 부모님이 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쓰지 마세요라며 대화를 끊기보다는 네, 지금 방식이 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병원 예약도 쉽게 할 수 있고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기능만 익히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주고 새로운 제안을 건네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도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처럼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더욱 확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다른 의견도 고려하도록 돕는 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단순히 논쟁을 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논쟁을 피한다는 것은 침묵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건설적인 대화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의견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더 유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우리 둘 다 좋은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의견도 좋은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했던 상황에서도 조금 더 부드럽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기로 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한 친구는 골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골프는 지금 배워야 해. 나이가 더 들면 배우기도 어렵고 체력도 딸려서 즐기기 힘들 거야. 하지만 정혜 씨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좀 더 가볍고 부담 없는 활동을 원했습니다. 산책이나 요가 같은 건 어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잖아. 그러나 골프를 주장한 친구는 쉽게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화하는 방식에 따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반대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다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면 상대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정말 이해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맞지? 그럴 때 정말 답답했겠다. 이처럼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거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덧붙이면 상대방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막히지 않고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갈등으로 번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로 대응하면 분위기를 완화하고 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생각도 좋은데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방식도 흥미롭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했다는 느낌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논쟁이 길어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때 화를 참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보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가 점점 격해질 때는 잠시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 볼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과열된 상황을 진정시키고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유머와 여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팽팽하게 맞설 때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면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오,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 분야의 대가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같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머는 상대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우리가 차분함을 잃지 않으면 그 평온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대화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반드시 합의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 문제는 나도 내 방식대로 해결할게. 라고 말하며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상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상대도 우리를 더욱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화 기술을 활용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과 더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함께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꼭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더욱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오늘이었습니다.